안녕하세요. 선하고 이로운 길을 공유하는 도침약선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두통, 그 중에서도 편두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편두통이라고 하면 흔히 한쪽 머리만 아픈 걸 떠올리시는데요. 그런데 정말 한쪽 머리만 아프면 편두통일까요? 편두통이라는 단어의 특성상 보통 왼쪽 또는 오른쪽 머리가 아픈 것을 지칭하여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쪽 머리만 아프다고 편두통이라고 할 수 없고, 편두통이라고 꼭 한쪽 머리만 아픈 것도 아닙니다. 편두통을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신체 활동에 의하여 악화되는 신경계 및 혈관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이나 소리에 예민해지거나 구역감, 심하면 구토까지 동반될 수 있죠. 또한 일반적인 근긴장성 두통이 지끈하게 오는 통증이 위주라면 편두통은 그런 지끈거림과 함께 두통이 두근두근하게 박동성으로 나타나는 증상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냥 두통이겠지 하고 넘기거나 진통제만 반복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편두통은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조진 편두통과 무조진 편두통이 있습니다. 조진 편두통은 두통이 오기 전에 눈앞이 번쩍이거나 안구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야가 좁아지거나 지그재그 선이 보이는 등의 신호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에 편두통입니다. 이 조진 편두통은 두통을 동반할 수도 있고 두통 없이 조진 증상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조진 편두통은 이런 전조 증상 없이 두통이 바로 시작되는 편두통입니다. 4시간에서 72시간 지속되는 두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주로 편측 머릿속에서 맥박이 뛰는 느낌의 박동 양상을 보입니다. 또 만성 편두통이 있는데 이건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자주 두통이 발생하기 때문에 편두통은 치료에 대한 직접 비용보다 결근, 조퇴, 작업 능력 감소 등의 간접 비용이 더 큰 질환이죠. 예전에는 편두통이 두개 내 혈관 수축에 의해 발생하는 혈관 질환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경계 염증과 말초신경 압박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지고 있어요. 특히 경추 쪽의 신경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목이나 어깨 통증을 함께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편두통 환자의 50%에서 경추부 통증이 동반되었고, 경추부 통증이 있는 편두통 환자군이 없는 편두통 환자군에 비해 한 달에 일어나는 편두통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편두통은 경추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기에 편두통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도침 치료를 권장드리는데요. 도침 치료는 단순히 혀를 자극하는 침과 달리 근막이나 신경이 눌리는 부분을 직접 풀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특히 두 개 외부에서 신경이 압박받는 경우 도침으로 그 유착을 풀어주면 신경이 완화되면서 통증이 줄어들 수 있죠. 두경부의 상부에서부터 보자면 후두부에 부착하는 근육군의 유착을 도침 치료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뒤통수에 부착하는 근육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흉쇄유돌근, 두판상근, 두방근근, 그리고 승모근이 대표적으로 후두부에 부착하는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이 만성적으로 강직되고 염증이 생기며 밀착되면 이 근육의 끝부분에 있는 힘줄들이 뒤통수 뼈를 잡아당기며 근막성 통증, 답답함, 강직감, 참을 수 없는 불편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후두부 표층에서 부착하는 근육군을 다 걷어내고 보면 아래의 깊은 곳, 편두통, 그냥 참아서는 안 되는 질환이기에 꼭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도침 치료는 편두통과 관련된 근육, 신경의 유착을 풀어주면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편두통이 만성화되기 전 꼭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침약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